안녕하세요. 머크사이언스 커넥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머크사이언스 커넥트에 대해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짧게 소개드리면 다양한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와 디스플레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머크는 이번에 Data and the Power of Display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은 한국머크의 이선우 박사님 모시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IMID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머크그룹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데이터 오피스 글로벌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정식 타이틀은 글로벌 헤드 오브 일렉트로닉스 데이터 오피스입니다. 미국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시카고 소재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실험물리학자로 근무하면서 나노 소자 개발 그리고 입자 가속기를 활용하여 실험시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R,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반도체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여러 가지 매니팩처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인공지능 분야 사업개발 총괄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후 독일 머크 본사의 제안으로 일렉트로닉스 데이터 오피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오피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최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기업마다 이렇게 특별한 데이터 전담 부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물과 공기처럼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도 아주 많은 양의 저희의 움직임과 다른 것들이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죠.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연구 및 생산 활동이 데이터로 전환되어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IT 발전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디지타이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저장이 되고 있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죠. 이런 GPU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연구 제조 과정은 더 고도화되어 수치화, 정량화돼서 저장되고 정제돼서 분석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이런 밸류체인 상에 대해서 모든 영역이 데이터와 분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와 분석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와 분석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과 기술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밝혀내서 새로운 시사점을 얻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에 관해서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존력 그리고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데이터 관련 트렌드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는 영상 콘텐츠라든가 영상 플랫폼 등 이제 최근 비대면으로 인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는 더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쯤이면 데이터의 양이 지금의 10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수치는 어림잡아서 175 제타바이트, 그러니까 0이 21개 있는 단위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의 총량이 결국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이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패턴을 관찰하고 숨어있던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분석 자유도 또한 높아지고 디테일한 정보가 수집되어서 세부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적은 양의 데이터로는 불가능했던 데이터 간의 그런 다양한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숨어있던 잠재적인 요인 혹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크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수집하고 있지만 저장하고 수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매니팩처링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다크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제품의 수요를 높인다던가 혹은 제품을 생산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크 데이터를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총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더 많은 학습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예측 정합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알고리즘이라든가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변하고 5G는 또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정의하고 이를 하나의 주기로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창고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 관점에서 목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도메인 날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링을 위해서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정리합니다. 이것을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 모델링의 성과를 검증하고 배포하게 됩니다. 앞으로 5G 기술이 널리 적용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요. 5G는 4G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접속 가능한 기기를 10배로 늘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IoT, VR, AR 등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디스플레이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기기들이 전부 데이터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었군요. 인터페이스로서의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놀랍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사이클에서 소개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산업의 규모와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 규모 및 속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소재 기업의 역할은 고객이 제품 생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재의 개발을 보다 빠르게 최적화하고 제품의 높은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죠.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그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빠르게 딜리버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소재 분야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은 어떻게 쓰이나요? 분석 기술이 중요한 이유를 여쭤본 겁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을 할 때에 연구원분들이 이제 실험 계획법,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서 이런 방법론을 적용을 합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분자 구조를 바꿔가면서 혹은 다양한 조건을 매트릭스 형태로 최적화된 특성이 언제 나타나는지 찾아가는 방식으로 소재 연구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연구 인력이라든가 리소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 조건들과 결과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시키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하는 최적의 조건을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제품의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AI나 머신러닝 모두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이전에 어떤 회사에서 HR 시스템을 제작을 했는데 어떤 오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특정 조건을 가진 사람이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집어넣게 되는 그 학습 데이터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준비할 때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블링 작업은 초기에 엔지니어분들이 도메인 날리지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할 때 오류가 나게 되면 알고리즘은 오류를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디파인하고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를 준비하는 이 사전 작업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모델링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을 하면서 오류가 난 부분을 찾아서
수정 작업을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요, AI나 머신러닝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떤 디지털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현재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화상회의 이런 비대면 활동이 계속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이런 비대면 활동들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트북이라든가 TV, 기타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IT 제품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AR, VR 이런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요즘은 또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혼합현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서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크 사이언스 커넥트 데이터와 디스플레이의 힘에 대한 한국머크 이선우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데이터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관성 및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요, 다음 패널 토론을 통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past several months have clearly shown how important personal contact is to us. In many cases, in-person contact was severely restricted, but thanks to high-performance electronics, we were always able to stay connected, at least virtually. Today, semiconductor and display technology innovations allow us to process ever larger amounts of data quickly and to visualize them in high quality. We can now enjoy connection and image quality that was not possible just a few years ago. This has enabled us and many others to stay in touch and be there for our customers, colleagues, families, and friends, despite all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pandemic. As a global company, we started digitalizing our processes and infrastructure early on. Yet only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advances of recent years have made it possible to fully implement these visions. As the company behind the companies, we are proud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se developments. Electronic materials from Merck are used in almost all electronic devices. This is what drives us to advance digital living each and every day.